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지지 세력의 전방위 공세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검찰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 강력한 수사,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우파의 단합과 결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주 스케줄에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식의 공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경심 교수는 역대 최강의 피의자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5일 서초동 집회가 열린 날 2차 소환을 받았는데 전체 15시간 중에서 조사를 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11시간은 자신이 진술한 조서를 열람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1시간 여는 식사와 휴식으로 보냈습니다. 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피의 사실에 관련해서 자신의 남편 그리고 자녀들의 평소의 주장과 맞춰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진술 조서가 중요한 재판 과정에서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중요한 피의자들에 비해서 조사받는 시간과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조서를 꼼꼼히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받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두 차례의 지연 작전 때문에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는 첫 번째 소환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과거의 부상 때문에 시신경이라든가 또는 두통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호소해서 진술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냐고 검찰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이 돼서 11시간 동안이나 검찰 조서를 꼼꼼히 읽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모양입니다. 애당초 건강 문제가 정말이지 어떤 것이었는지, 이래서 아직 검찰이 준비한 질문 절반도 소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7번째, 6번째의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정경심을 소환하는 것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환, 3차 소환과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늦춰지게 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촛불 집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친정부 지상파 방송이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서초동 집회를 보도를 했습니다. 광화문에 그 엄청났던 집회, 서초동보다 훨씬 더 컸던 집회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KBS는 이날 헬기를 띄웠고 MBC는 50m짜리 크레인을 동원했습니다. MBC는 300만이라고 하는 주최 측의 발표를 또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조국은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는 그 시간에 페이스북에 서초동 촛불 집회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자신을 카바 스토리로 다른 주간지의 사진을 올렸고,
그 다음에는 또 자신이 와이셔츠를 입고 인터뷰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조국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수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그의 아내를 지지하고 검찰을 규탄하고 윤석열이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입니까? 손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한 압력이 어딨습니까? 자신을 넘어서 자신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촛불 집회 사진을 버젓이 올리는 것. 검찰도로 이것을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해놓고 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약속을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가 막히게 윤석열이를 규탄하고 윤석열을 물러나라고 외치고 윤석열, 조중동, 한국당을 적폐라고 몰아서 동요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기가 막힌 어린이들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이라고 하는 주권방송의 대표는 인터넷 주권방송의 대표는 민중당 공동대표입니다. 민중당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여상규 전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당입니다. 이 당에서 대부분 초등학생들로 보이는 11명의 어린이들을 동원시켜서 곰 3마리, 상어 가족 이런 동요의 가사를 바꿔서 윤석열, 조중동, 한국당, 그들은 자한당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곰 3마리가 한 집에 살고 있다. 이런 식의 동요를 부르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공수처를 뭘 합니까?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식의 동요를 어린아이들로 부르게 했습니다. 5번째, 압수수색에 참가했던 여검사, 압수수색 팀장도 아닙니다. 조국의 전화를 받았던 팀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검사를 조국의 전화를 받은 팀장이라고 묘사를 하든가 아니면 이 검사의 사진을 올려놓고 외모를 또 비하하고 이 검사의 남편 검사의 실명과 경력과 이런 것들까지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전방위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중앙지검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조국 아내에 대한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인권 탄압이다, 무리한 수사다, 정치 수사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를 격려하고 조국 가족의 비리를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식의 주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하겠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이 집권 세력의 국정감사 공세에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조국 가족 수사팀이 압력을 받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압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청와대로부터 내려오는 절제된 수사 이런 식의 압력에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든 어쨌거나 정경심의의 소환조사가 불발됐습니다. 벌써 정경심은 여론전을 자신이 유리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욱더 유리하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그 다음에 민중당 같은 이런 정당, 그리고 KBS, MBC, 그리고 친문 네티즌, 이런 세력이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명예와 독립성과 시대적인 사명이 이 사건에 걸렸다는 것을 잘 알고 윤석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 집회가 있습니다. 촛불 2차 집회는 지난번 1차보다도 대규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광화문 집회도 지난번 못지않은, 지난번보다 더한 파워를 보여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